시사계 이각인 임경빈 평론가, 시사계 김민재 김수민 평론가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주 많이 기다린 경기가 오늘 치러졌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예고가 됐던 빅매치 경기가 지금 국회 여의도에서 열렸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해가지고 야당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대로 한판 붙었습니다. 경기의 전반부 하이라이트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사과부터 받고 현안 질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나마 공개한 자료도 국토부가 편집, 조작한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직 보고도 시작을 안 했는데 사과부터 해라. 사과를 한다면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 전현 대표 두 분부터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저희가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사과 강요하지 않잖아요. 국민의 의원님들한테 이 전반전인데 아주 치열한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 경기 시작 전부터 좀 예측됐던 그렇죠. 방향으로 이제 민주당이 공세를 시작한 거다 보니까 이제 오전 상황을 좀 보자면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방어에 성공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연출됐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백지화 선언이었던 거는 이게 이제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이었다.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야당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 아하. 사과를 하면 지금이라도 다시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라고 공세를 취하는 그런 양상이 좀 펼쳐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 디펜스가 상당히 강력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디펜스가 강력한 선수는 패스로 제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패스 플레이를 심상정 의원하고 한준호 의원이 원 장관을 당황시키는 그런 장면을 이번에 연출을 했다. 꼭 필요한 게 두 가지인데 그 타당성 조사 용역사가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월간 진도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제가 요청을 했는데. 매달마다 한 번씩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도면을 놓고 작성해서 보고한 건 없습니다. 저는 들고 있는데 이거 없습니까? 국토부는 없어요? 예? 그동안 용역 회사하고 국토부하고 논의를 해왔던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는 월간 보고서 이런 것들을 내게 돼 있는데 이거를 왜 제출을 하지 않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심상정 의원이 질문을 한 것이죠. 월간 진도 보고서 왜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심상정 의원이 물어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뭐 그런 거 없다라고 없다. 대답을 했는데 네. 한준호 의원이 나한테 있는데요? 꺼내버리는. 그러니까 원 장관으로서도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원 장관이 또 여기서 막혀 있지 않았죠. 바로 반격에 들어갑니다. 네, 그 장면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준호 의원님 하나 좀 물어봅시다. 행신동 1082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본인 당협 사무실 번호 아십니까? 집은? 모르시잖아요. 저도 국감 당시에는 모르는 사항을 불법이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서에다가 확인을 했고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일괄 답변이 간 것을 그게 무슨 알았다는 게 입증됐다고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단정하십니까? 자기 당협 위원장 사무실도 모르면서 굉장히 마지막에 흐뭇해하시는 거 같아요. 이거는 그 탈압박에 이은 역습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준비된 상황이었다라고 좀 이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양시 행신동 1082번지 이런 멘트는 이제 갑자기 나온 건 아니거든요. 지금 원희룡 장관이 저 얘기를 왜 꺼낸 거냐면 처음에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원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김 여사 땅이 양평 그 동네에 있는 걸 사전에 알았더라면 장관직을 걸겠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준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김건희 여사의 양평군 땅의 지번을 일일이 나열을 하면서 질의를 했던 일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그 당시에 이제 알겠다, 알아보겠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한준호 의원은 계속 이야기한 게 아니 내가 병산리의 몇 번지까지도 다 되면서 질의를 했지 않느냐. 그러면 땅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공격을 했더니 한준호 의원 본인은 당사자는 그러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지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며 치고 들어온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결국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장관이 다 기억을 못한다.
님이나 나나 이제 피장파장이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전략을 취하고 나온 건데 다소 이제 아쉬웠던 건 뭐냐면 직원이 알고 봤더니 1082번지가 아니고 1086번지였습니다. 마지막에 약간 이 정확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골대를 살짝 벗어나는 모습 그런 상황이 좀 된 겁니다. 예. 이거 미리 준비한 거였을 텐데 이거 좀 아쉽네요. 저는 이제 오늘 좀 눈여겨본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해찬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움직였다. 두 명의 전현직 대표를 불러들인 것인데 본인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독자적인 결정으로 백지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졸지에 두 전현직 대표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이 돼버린 셈이 됐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에 본인의 체급을 올리기 위한 나 이해찬 이재명급이다. 네,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 눈여겨본 거는 사업 백지화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네. 백지화와 중단은 명백하게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직까지 불씨는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여기서 진행이 안 되고 결국 무산되면 그것도 민주당 책임이야 라고 하는 이 신공을 쓰는 거는 그대로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느닷없이 백지화 선언을 발표하면서 전 국민을 혼란과 수렁텅이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너무 정치적이세요. 국토 행정을 하는 자리가 장관입니다. 유튜브에 보시면요. 민주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5번 나옵니다. 그게 어찌 국토부 장관이 유튜브입니까? 저희가 한두 번 당했습니까? 뭐 쇠고기, 뭐 천안함, 사드, 청주 참회, 전자파. 뭐 야당을 거짓 선동하는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조롱하고 사실은 그 스피커부터 좀 빼십시오 그러면. 아니 이게 게이트라고 지금 뭡니까 이게? 결론 이미 났네요. 기탑이 아니 그걸 탄핵까지 하실 겁니까? 아니 진짜 이거 무슨 태도입니까 이게? 제가 이거 자료 달라고 하는데 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건드린다고 했고요. 아주 치열하게 싸우네요. 일단 전반전은 자료 제출하고 장관의 태도 이 두 가지 문제로 거의 다 잡아먹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축구로 치면은 볼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슛은 없는데 볼은 돌리고 그럼 상대방 팀에서는 흥분해가지고 지금 시간 지체하는 거냐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몸싸움하고 그럼 경기는 재미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좀 소리 지르고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재미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결정적인 슈팅이라든지 또 화려한 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나오지는 전반전에는 특히 나오지는 않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 사실 이 사안을 많이 접했던 분들은 언론 보도로 그동안에 구체적인 쟁점들이 콕콕콕 찍혀서 축적돼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서 바로 진도를 시작하고 싶었던 국민들은 많았을 텐데 그렇죠. 특히 이 방송 지켜보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부응시키기에는 전반전은 좀 부족했다. 그래도 이제 후반전에서는 주요 장면들이 좀 나온 측면이 있거든요. 사실 이 변경된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더라. 그래서 국민적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땅과 관련한 이야기 오고 갔습니까? 그 부분을 후반전 경기 하이라이트로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땅 자체가 개발 이익을 땡길 수 있는 땅은 아니다라는 점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민주당에서 이소영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한 반격 카드를 갖고 나왔습니다. 직접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양평 JCT 인근에 있는 20개 필지는 보정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아무리 최대한 따져도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주택도 못 짓는 지역이에요. 지금 문제의 강 아래쪽의 땅은 상수원 구역입니다. 주변 구역으로 개발이 금지돼 있고요. 그 법을 국회에서 바꾸지 않는 한 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개발될 우려 자체가 없습니다. 장관님,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 잘 모르시죠? 수변계 구역이 해제가 불가능하다? 법을 안 바꾸면 왜 불가능합니까? 많은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수변구역 해제됩니다. 아파트 개발도 가능합니다. 이거 입안권자가 양평 군수입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근데 이런 개발을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공흥지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는 심지어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안에 들어가는 땅이에요. 정말 개발이 어려운 땅이죠. 근데 여기 아파트 지어서 100억 원인가요? 개발이익이 남겼잖아요. 이런 엉터리 해명이 지금 이 사건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일타강사 장관님. 날카롭죠. 오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공격이 때 상당히 세게 들어갔는데 수비 뚫린 것 같은데요. 같습니다. 이소영 의원이 이제 평점 8.5점, 오늘의 MVP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개발이 제한돼 있다거나 혹은 수변 구역이라거나
보존 구역이기 때문에 개발 못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입증을 한 셈이고요. 사례로. 그렇습니다. 사례를 네.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양평 군수한테 있다라는 점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이 그렇게 개발이 안 되는 말하자면 쓰레기 땅이라고 하면 소용이 없는 땅이라고 하면 왜 자꾸 땅을 사들이느냐. 그리고 오늘 이제 한 보도가 나온 내용을 보니까 김 여사 일가 29개 필지의 최종 감정평가 액수가 125억 원이더라. 이게 만약에 이제 고속도로가 뚫리게 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 공시지가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의 그렇습니다. 감정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는 종점을 누가 왜 변경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정리가 좀 돼야 될 텐데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는 이제 타당성 용역을 맡겼던 그 용역 업체 네. 이게 이제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으로 먼저 제안을 했었다라고 네. 주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원장관한테 국회에서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근거로 강상면을 최종 노선으로 정했냐. 작년 11월에 용역사가 중간 보고에서 제안했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보고서를 용역사에서 국토부에다가 작성해서 보고한 건 없습니다. 이따 용역사를 불러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보고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 나와줬어야 되는데 이야기가. 예. 용역사를 불러라. 이게 좀 아쉬운 게 이제 오늘 오전과 오후 질의를 통틀어서 계속 용역사한테 물어봐라라는 얘기가 반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야 간사 간의 이제 합의가 오전에 이루어져서 오후에는 용역 업체 사람들을 직접 불러가지고 증인을 세워서 물어보자. 라는 데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나오면 국민들의 궁금증을 네. 어느 정도 풀 수 있겠구나. 네네.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네. 오늘 오후 늦게까지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용역 업체 선수들의 교체 출전이 불발이 됐습니다. 왜요?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측에서 그 회사 사람들은 국민의힘의 대변인이나 마찬가지인데 불러서 어떤 진실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거 물어봤어야 될 것 같은데. 불러서 뭔가 묻다 보면은 이제 사실관계와 관련된 내용도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일단 민주당이 이유로 든 것은 이들을 이제 증인 선서를 시킨다든지 이런 형식을 갖춰서 불러야 위증을 할 경우에 나중에 또 처리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못 부를 거면은 불러봐야 소용없다. 사실 이 국회 회의 중에 딱히 뭔가를 밝혀내는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점이 있다면 박제라고 하죠.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이 나중에 거짓말로 밝혀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나 또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회를 좀 감안했다면은 부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전략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용역사가 나오지 않은 점은 개인적으로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궁금한 게 많이 많았습니다. 궁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사 직원들이 직접 증언을 못하다 보니까 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몇 가지 좀 남았는데요. 어떻게 작년 3월에 이 용역 업체가 용역에 착수하자마자 거의 곧바로 강상면을 딱 찍어가지고 대안 노선으로 이거 합시다라고 제안할 수 있었겠느냐.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의뢰 입장으로 이제 수주를 한 입장인데 1조 8천억짜리 국가 사업에 대해서 먼저 변경을 하자고 제안하는 게 이제 가능하냐라는 의문이 하나가 남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용역 업체에서 강상면 노선에 대한 어떤 사업비를 이제 검토를 할 때 그러면 다른 대안들, 그러니까 양서면으로 가는 방안이라든지 뭐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경제성 평가를 해서 비교를 해봤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없이 강상면 안에 대해서만 교통평가라든지 뭐 경제평가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질의가 나왔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서 또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근데 용역업체가 종점 변경하라고 국토부에 얘기하면 네. 국토부가 그거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용역업체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제 곧바로 오케이라고 하는 건 아닌 거겠죠. 이제 네. 그 부분을 이제 야당 의원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겁니다. 물론 뭐 본인도 잘 모르나 본데요. 네. 아니 좀 궁금하잖아요. 용역업체한테 맡긴 건데 거기서 이걸로 바꾸세요 한다고 국토부가 그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사실 이런 경우에 외주를 줄 때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놓고 뭐 후보지를 잡아놓고 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용역업체가 선제안한 거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다. 용역업체는 이제 주어져 있는 과업 내에서 수행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문점이 남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오늘 내년 예산안에 이 고속도로 관련한 설계비 20억이 편성돼 있다. 야 이거 진행되는 겁니까? 설계비 20억 원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예산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은 것이고 그렇긴 하죠. 그래도 네. 이 정도는 일단은 반영을 해놓겠다.
뭐 여지는 열어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원희룡 장관이 민주당이 의혹 제기 안 하면은 계속 추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생각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당분간 이것은 추가적으로 더 발걸음이 나아가지 못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렇게 저는 전망을 당분간은 좀 막혀 있을 거다. 네. 국토위뿐만 아니라 법사위에서도 또 빅매치 있었거든요. 법사위 주인공 저희가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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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박범계 민주당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할 이야기가 많거든요. 예. 그런데 네. 앞서 국토위 전체회의 현안질이 아주 흥미롭게 이제 관전을 하셨는데 뭐 어떻게 보셨는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누가 제안을 했고 누가 했고 또 근거가 뭐냐라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의심을 품을 수 있고 또 의심을 품고 의문 제기하는 게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에도 합당한 근거, 증거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처음부터 강상면 대안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논거, 근거를 제시했으면 하는 물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이 원안보다는 대안이 훨씬 더 경제성, 환경성, 또 교통 체증, 또 이 나들목, 설치 이런 거 훨씬 더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것을 설득을 좀 잘해 나갔으면 어땠을까? 치고 나갔으면 의원님이시죠. 뒤늦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당의 우욕에 대해서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받는 게 좀 안타깝다 이런 첫 대응이 좀 아쉽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소용이 없는 게 백지화의 그 효과가 워낙 크고 낙인 효과라고 하는 건데. 그 발언에. 그럼 백지화는 원희룡 장관이 아무리 뭐라고 용을 써도 백지화할 수 없어요. 국민의 머릿속에 각인된 백지화. 왜 백지화했을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해명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소영 의원이 그 저희 도시개발 그 구체적인 과정들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잖아요. 수변구역 대표적인 게 공릉지구입니다. 바로 ESIND 그 최은순 여사와 그 자녀분들이 하는 거기서 무려 그 800억 정도의 분양 이익을 지금 냈다는 거, 분양 실적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 지역이 수변구역보다 가장 더 높은 수질 보전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풀어가지고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이익을 냈잖아요. 근데 뭐 지금 있는 것은 뭐 수변구역 그건 아무런 규제도 아니죠. 누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원희룡 장관이 자승자박이 된 거고 제가 오늘 가만히 보니까 역시 검사 출신답게 이제는 사법적 처리를 염두에 둔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스멀 처음에 백지화했다가 이제 백지화가 아니고 거꾸로 민주당이 뭐 선동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할 수 있다. 이제는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과정으로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예요? 봅니다. 저는 딱 보면서 이제는 머리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진짜 하이라이트 또 법사위에서 있었거든요. 일단 우리 박범계 의원 활약상부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활약. 혹시 법무부 장관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 말씀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습니다. 역시 동문서답으로 시스템 얘기하네요. 내에서 재판이 진행된 거고요. 앞으로도 이화영의 될 거라는 입자도 안 말씀을 물었는데 드립니다. 내가 입자를 물은 게 아니고 채자를 물었는데 왜 입자로 답을 해요? 의원님 여기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소리 질렀습니까 그동안? 자주 지르셨죠. 말씀하세요. 가볍기가 정말 깃털 같아요. 제가 여기 의원이 훈계드리러 온 것은 아니고요. 훈계 질문을 해주시면 아닙니다. 됩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이 나라 국민을 위해서 드릴 말씀입니다. 왜 안 본 척하세요? 계속 보시더니. 저렇게 나왔군요. 중간에 사실 살짝 뿜으실 뻔. 어떠셨어요? 일단은 그 본인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화가 좀 났군요. 근데 뭐에 그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제가 한동훈 장관이 소위 말해서 현장 행정을 거의 안 하고
말 그대로 지금 저 과천 법무부에 있으면서 이렇게 정치적 대응, 이 국회에 오는 것을 즐기는 장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미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정치화됐다, 정치인이 다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전라남도를 가가지고 김영록 지사를 만났어요. 네. 거기서 여야가 한 마음이 돼야지 국민이 행복하다. 네. 통합적인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최근에 최은순 여사가 법정 구속되고 거기서 법원의 재판장이 일갈했던 법과 제도와 사람의 문제를 경시하는 정도가 지나치다라고 법정 구속한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오히려 손해를 받고 오히려 뭐 피해를 당했고 뭐 10원 한 장 손해를 끼친 게 없다라는 잘못된 발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대신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 주십시오라고 하면 네. 뭐 아무튼 의원님 말씀을 뭐 무겁게 받아들입니다라든지 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갑자기 저기 저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얘기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물을 질문이 아닌데 죄를 물었는데 이를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이 지금 말씀하시면 또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아니야. 안 올라와요. 예. 이제는 최욱 씨가 그렇게 얘기해도 이제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네. 근데 전라남도 지사를 보고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가 한 마음이 되는 게 행복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제스처에 불과했다. 아, 의원님. 진정성이 없다. 국회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제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습니까? 그거 아까 보셨잖아요. 네. 저거는 그 죄를 얘기하는데 일을 얘기해요. 뭐 이렇게. 네. 최욱 선생. 아, 죄송합니다. 그 남의 말의 표현을 그렇게 왜곡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가끔 서로 우리 한동훈 장관하고 본회의장에서 또 상임에서 그렇게 노려봐. 노려보는 거 보면서 이야, 두 분이 기싸움을 하는구나. 전현직 법무장관의 기싸움이다. 기싸움. 그래서 원래 한동훈 장관이 대단히 반듯한 분인데 우리 박범계 장관 앞에만 가면은 입술을 깨물고 기싸움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이 얘기를 우리 의원님께서 하셨지만은 오늘도 한동훈 장관은 작심하고 오신 것 같더라고. 법사위 전체 회의 가기 전에 기자들의 질문이 있으니까 네. 최악의 사법 방해 행위다. 최악의 사법 방해 행위가 뭔가 봤더니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이화영 경기부지사 네. 수원지검 앞에서 농성을 하고 네. 이 농성하는 거 저도 야 이게 좀 과해 보인다 했는데 이게 전체가 결국 사법 방해 행위다 하고 작심하고 그거를 딱 얘기하러 왔고 네. 그게 이제 서로 두 분 간의 질문 답변 중에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약간 한동훈 장관 편인 것 같은데요. 아니 서운하시겠어요. 객관적이지만 제가 아는 윤상현 의원님은 뭐 진실에 가까운데 네. 한동훈 장관 편이라기보다는 그냥 오늘 하신 얘기인데 사실은 그 한동훈 장관이 국회 들어오면서 그 인터뷰한 내용이 저를 겨냥한 그러니까 저를 당연히 겨냥한 우리 박범계 의원님을 그것도 아주 굉장히 세게 말한 사법방이 네. 무슨 권한을 남용한 무슨 뭐 아주 아무튼 뭐 그렇게 나쁘게 표현했어요. 네. 저는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 질문했습니다. 인터뷰한다는 거는 들었는데 내용까지 못 들었어요. 야, 아셨으면 그러면 이게 더 확 아닙니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최은순을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의문이다라고 하는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성명을 요구했는데 아직 검찰이 성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사팀에 대해서 감찰해야 되지 않나요, 법무부에서? 공적 영역과 무관한 사인의 사건인데요. 여기 법무장관 내용을 알지 못하게. 둘째, 이 사안을 기소한 것은 추미애 검찰에서 당시에 구성된 팀입니다. 당시에 총장, 뭐 언제 됐든 이상호 총장은 그 당시에 배제돼 있었고요. 총장이 저 좌천돼 있을 텐데. 어쨌든 그때는 그때인데 지금 그러면 인지하시면 지금 감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사법 시스템에 감찰 안 하겠다는 따라서 말인가요? 선고가 된 겁니다. 예. 네,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 장모를 향해서 이 검찰이 기소 축소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전 정부가 기소한 사안인데 왜 그 우리한테 얘기를 하느냐라고 받아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갈라치기잖아요. 저 대답 중에 공적 영역과 무관한 사인의 사건이다. 저게 지금 틀린 말이거든요. 네. 이게 사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왜? 기소를 하냐 안 하냐는 것은 검찰의 영역이고 공적 영역이란 말입니다. 네.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말을 돌려서 그것은 개인 간의 사기 문제냐 아니냐라는 사인의 사건으로 이렇게 딱 치부해 버리잖아요.
그게 말트릭이란 얘기입니다. 저희 위조된 잔고증명서 금액이 300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예. 그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위조를 해서 그중에 한 100억짜리인가 하나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어요.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것을 행사했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사기입니다. 그럼 법정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기건이 기소가 안 됐냐라는 의문을 묻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건 공적 영역이죠. 왜냐하면 검찰이 봐준 거라는 의혹을 받기 때문에 또 심지어 전 정부의 일이다. 그럼 네. 전 정부 검찰은 검찰이 아니고 현 정부 검찰은 검찰입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 뭐가 나무라는 거라기보다는 어차피 윤석열 정권이에요. 그리고 제 2인자예요. 윤상현 의원이 조금 서운하시겠지만 2인자 전혀? 맞습니다. 2인자 맞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지금 유명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공적 의식을 갖고 제대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법무 행정을 하는 것은 대단히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데 네. 좀 말이 안 되는 걸로 말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네.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최은순 여사가 이제 사문서 위조, 부동산 실명법으로 기소가 되고 사기죄는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오늘 답변을 보니까 그거 추미애 검찰팀이 한 거다. 네. 결국 윤석열 검찰팀이 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에서 배제돼 있다. 네. 결국 추미애 검찰팀하고 윤석열 검찰팀하고의 그 갈등 속에서 결국 사기죄에 대해서 기소를 못한 것은 추미애 검찰이 무능함을 드러낸 거 아니냐. 무능함이었다. 무능함을 나타낸 네.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김영배 의원의 질문 자가 당착적인 질문이다. 네, 알겠습니다. 어? 이런 느낌이 들게 하네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역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게 맞으세요? 기각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도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태원은 북한 소행이다. 북한. 묻지마 탄핵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주도했던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의 대상입니다. 탄핵 기각 결정이 정부가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그리 잘했습니까? 책임지라고 요구한 것이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네, 이상민 장관 탄핵이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요? 만장일치요? 예. 예상 못했고요. 네. 현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분의 지형상 소수 의견 3분 정도, 4분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 발의를 할 당시는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사법 처리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었고 저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이 엄정한 수사 의지가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작 구속돼 있는 두 사람은 보석으로 석방됐고 재판은 그냥 엿가락 늘어지듯이 지금 지연되고 있고 따라서 159명의 이 정말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단 한 명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지금 결과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헌법에 의해서 국회가 탄핵소추 발의를 했고 헌법재판소라는 다른 헌법기관이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네. 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그런 거지요. 언제나 발의하면 언제나 그것을 인용한다 하면은 그건 헌법재판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도 유감이 있다는 것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보다도 더 늦은 지시 작년보다 올해의 인파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소방과 경찰 인력을 더 배치했어도 막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에 대해서 네 분의 헌법재판관들은 그것은 정말로 나쁜 얘기다. 잘못된 얘기다. 그러나 이 사람의 정말 면직을 할 정도로 파면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배반한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얘기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결정이 면죄부가 아니다.
최소한의 책임을 느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탄핵 기각은 당연한 겁니다. 탄핵이 되려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중대하게 위반. 옛날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다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마는 파면을 안 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헌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이나 재난안전법이나 재난안전통신망법이나 중대하게 위반한 게 없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우리 이상민 장관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무혐의였고 또 여야가 우리가 50 며칠 동안 국정조사했죠. 거기서 명백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탄핵 기각은 저는 기본적으로 확실히 될 거다라고 봤고 네.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참사가 벌어졌을 때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여권에서 계속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의원님이요? 저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장관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라고 했어요. 무한 책임이라는 건 뭡니까? 그게 당연히 법적인 책임만 의미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책 도의적 책임을 의미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이 정책 결단을 함으로써 당과 정부와 대통령에게 부담을 덜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정치적 사건의 문제를 민주당이 탄핵을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법적인 영역으로 넘어간 겁니다. 법적인 영역에서 헌재에서 무죄를 준 거예요. 면죄부를 줘버린 거예요. 민주당 스스로가 정치적 사건을 법적인 사건을 만들었고 헌재에서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의 전략상 패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청할 만한 윤석열 의원님의 말씀인데 결국 그 전 단계에서 뭐가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과 아집, 소위 우리가 말하는 독선, 야당이 다수결에 의해서 해임 건의를 했단 말입니다. 설령 가장 가까운 이상민 장관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물었어야 됩니다. 야당이 그것을 요구했고 국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막히는 순간 지금 말씀하시는 정치적 책임이 법적 책임의 문제로 간 거죠. 헌법재판소는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러나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어찌됐든 대통령의 아집과 이상민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렸던 것이고 그것을 야당의 책임, 탄핵을 발의했던 야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저는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핵은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한 일각에서는 이거 159명이나 희생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책임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자꾸 유가족 분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책임져야 된다 얘기하는데 헌재 심판의 요지는 뭐냐면은 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다. 각 정부 기관들의 이 재난 대응 통합 체계에서 전면적으로 총체적인 잘못해서 일어나갔다. 그래서 이상민 장관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사법 처리된 사람들 보니까 한 23명이 지금 사법 처리 수순을 밟고 있고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자꾸 책임하는데 유가족의 책임을 들먹이니까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대장동 성남 FC 사건을 보면서 이 최문기 씨 같은 경우에 가족들 유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한다. 김문기 씨. 도리어 본인의 어떤 책임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재난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이분을 컨트롤 타워로 하는 앞으로 수혜가 없다는 보장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화재가 없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깨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소수 의견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의도 통큰 형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일 밤 더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